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발전소 정리서 강사 김주연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옷장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해 보셨나요? 네, 아직이라면 챙겨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실천이 됩니다. 살림이 재미있나요? 네, 살림이 재미있다고 하는 분은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싫어하는 집안일이고 살림인데요. 살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달리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싫죠. 힘들고 번거로운 살림이지만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하면 좋겠죠. 네, 오늘은 하기 싫은 살림을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하는 정리수납 강사의 아주 작은 살림 습관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살림을 위한 동성고려 수납 바로 정리 습관인데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안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동선을 고려한 수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커피 머신이 이렇게 있다면 원두라든지 관련 용품은 커피 머신 가까이에 두는 게 좋죠. 네,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죠. 커피 머신 뒤에 코드가 있죠. 이런 코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서 묶어둘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이죠. 묶고 푸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음료 캐리어를 활용해서 그냥 쉽게 툭 던져 놓습니다. 자, 이렇게 쉬우니까 유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커피를 내렸으면 이 찌꺼기를 비롯해서 관련 용품들을 네, 바로 세척하면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깜빡 잊고 그대로 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여러 봤는데요.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 네, 미루지 않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하면 일이 되지 않는데 미루면 결국 일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식기세척기 내부입니다. 자, 우리 식기세척기는 뭐 하는 거죠? 식기를 세척하는 거죠. 가끔씩 보면 식기세척기를 두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기보다는 냄비나 후라이팬 이런 보관용 그릇들을 수납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비닐봉투 수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선 고려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지갑이 있죠. 이 지갑을 지금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자, 여기가 제자리는 아니죠. 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큰 재활용 분리수거통인데요. 바닥에 두고 하나씩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버리고 나면 밑에서 바로 꺼내서 이렇게 씌우면 되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죠.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쓰시면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종량제 봉투인데요. 자,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렇게 두고 쓰셔도 되지만 저는 한 번에 씌울 때 몇 개씩 이렇게 더 씌워서 사용을 하면 하나 버리고 나면 그대로 또 씌워져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방법 외에도 걸거나 접어서 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이전 영상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 신발장인데요. 선반이나 서랍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어떤 용품을 두고 쓰고 계시나요?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을 볼 때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물건을 담아서 이동할 때 쓰기도 하죠. 우리가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네, 신발장에 이렇게 공간을 정했고요. 예를 들면 장을 볼 때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면 차 안에 두셔도 좋겠죠. 이렇게 장바구니 예쁘게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접어서 이렇게 세워서 수납을 했고요. 자, 박스 포장용 테이프 네, 있고요. 자, 그리고 음료 캐리어가 이제 칸막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료 캐리어를 재활용해서 구두 주걱을 넣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보통 현관에서 택배 개봉 많이 하시죠. 자, 택배 개봉용 가위가 있고요. 자, 여기 네임펜과 매직펜이 있는데요. 매직 같은 경우는 택배 반품할 때 쓰는 거 용도로 쓰고 있고요. 네임펜 같은 경우는 난방 검침을 기록하는 그 기록용으로 네임펜을 이렇게 뒀습니다. 함께 쓰는 물건은 가까이에 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선을 고려한 수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봤죠. 자, 분리수거함 위에 위에 보면 이렇게 비닐 제거용 가위를 뒀습니다. 자, 밑에는 보면 논슬림 매트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서 하나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하나 깔아두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음료를 이렇게 먹고 한번 헹구긴 하는데 비닐을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위에 가위가 있으면 당연히 제거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정리는 가족이 함께 해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쉬운 살림을 위한 용품 활용인데요. 전기주전자나 전자레인지 청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식초에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식초를 넣고 한번 끓여냅니다. 한번 끓여내서 비워내고 물만 넣고 다시 한번 끓여내서 비워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세미나 뭔가 특별히 손을 가지 않고도 깨끗하게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식초 대신에 식초 성분인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덮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이내 지저분해지기 쉬운데요. 도자기 같은 용기에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3분 정도 이렇게 돌리고 나면 내부가 습기로 가득하겠죠. 그러면 물은 비워내고요. 깨끗하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쉽게 살균 소독이 가능합니다. 식초나 구연산,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싱크대 상판인데요. 유통기한 지난 치약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 치약에는 연마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펀지 이렇게 수세미에 묻혀서 살짝만 문지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술수세미 같은 좀 강한 수세미에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강하게 문지르다 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도 물 때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죠. 자,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세정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손세정제도 좋고요. 치약도 좋고요. 또 샴푸도 괜찮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주면 개운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향기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때 곰팡이가 굉장히 문제죠. 자, 청소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걸거나 붙여 수납했죠. 이런 비누 자석 홀더나 컵작식으로 있는 이런 양치컵은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 같은 경우에도 S사고리를 활용해서 걸어서 수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이 스키즈인데요. 자,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하려고 하면 이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욕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 이 스키즈를 활용해서 물기를 제거하는데요. 1, 20초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제거하면 남아있는 물기도 이내 건조가 돼서 쾌적한 욕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이 더 신경 쓴다는 욕실입니다. 네, 쉬운 살림을 위한 봉투형 베개 커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베개 커버도 자주 세탁해야 되는 계절이 왔는데요. 베개 커버 어떤 거 사용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이런 봉투형 베개 커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지퍼형을 많이 쓰죠. 이런 지퍼형 같은 경우는 모양이 잘 잡히기 때문에 예쁘긴 합니다. 그런데 솜을 넣고 빼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런 봉투형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솜을 넣고 빼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저는 이런 베개 커버를 살 때 베개 속통보다, 베개 솜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구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건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용하면 아이들도 쉽게 넣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싶다면 이런 봉투형 베개 커버 추천합니다. 가족을 살리는 살림, 우리가 세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빨래를 하는 것도 여느 살림만큼이나 반기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분류. 자, 세탁물을 세탁 바구니에 넣을 때부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좀 좁아서 이렇게 자리 차지가 좀 적은 이런 2단 바구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색깔이 있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2단 빨래 바구니 장점은요. 일단 공간 차지가 적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공간 차지가 적기 때문에 좁은 건 활용해 좋고요. 그리고 가볍기도 하지만 이렇게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라서 세탁물을 넣을 때도 사용하지만 세탁된 빨래를 이렇게 담아서 이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 바구니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용도로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가능하고요. 양파나 감자 같은 이런 실온 보관 야채를 수납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세탁을 하고요. 색깔이 조금 애매한 거는 세탁망을 활용해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를 했으면 개야 되겠죠. 세탁을 했으면 개야 되는데요. 자, 개기 전에 끼리끼리 분류부터 보면 좋습니다.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기 전에 분류부터 하는데요. 건조기에서 그는 빨래를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거는 것과 개는 것. 거는 것은 또 남편 건지 뭐 아들 건지 이렇게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고요. 개는 옷도 종류별로 티셔츠끼리, 수건끼리, 예를 들면 양말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빨래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옷 깨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종류를 옷 깨는 방법을 알면 옷 깨는 게 재밌습니다. 자, 제 옷 깨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일을 하다 보면 빨래를 개질 때도 이렇게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단시간에 좀 끝내고 싶다 하면 다른 템포의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아무래도 동작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살림만 하는 주부도 하루가 짧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면 되겠죠. 저는 집안일 하는 시간을 자기 개발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로 인한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튜브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어폰을 끼고요. 책 튜브를 활용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사나 정리 관련이나 자기의 관심 분야 유튜브를 들으면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영상에 몰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집안일 하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 너머로 가볍게 흘려듣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흘려듣기도 지속하면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살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온라인 세상입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 확보, 가전제품의 힘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스타일러. 건조기 같은 경우 사용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 수를 줄이기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결국은 내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내 일거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우면, 버리면 내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저처럼 이렇게 똑똑한 가전제품을 활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 이런 걸 왜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이 가전제품의 힘을 빌리고 나서는 청소나 설거지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을 저한테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나 청소는 재능이 아닙니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습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강점을 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약한 부분, 예를 들면 정리를 잘 못하겠다, 청소를 잘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고요. 이런 가전제품의 힘을 빌리면 되겠죠. 네, 약점은 위임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에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완벽주의자라면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살림을 좀 더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하는 몇 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라도 와닿는 게 있다면 꼭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응원합니다.